네, 성공 투자의 포인트만을 콕콕 집어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강산 DNC 성대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소통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도 싹 해결해 드리는 개별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부동산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시리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신탁부동산 이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번 주 3월 14일 날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가 새롭게 발표가 되고 추가가 됐고 시행이 되었죠. 먼저 이 부동산 작성하는 방법에 앞서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또한 어떤 부분이 신설이 됐고 이제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 를 작성을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또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조달서 계획서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처음 나오게 됐던 거는 2017년도 8인 부동산 대책 때 포함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해당해 9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또한 18년도 9.1 부동산 대책 때 또한 이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내용이 조금 일부 수정이 되면서 강화가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작년 12, 16 부동산 대책 때 또다시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이 발표가 되었고요. 저번 주 3월 13일로 이제는 새롭게 시행령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금조달 계획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게 점점 디테일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화되는 이유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 편법을 막고 부정적인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서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어떠한 내용들이 신설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금 옆에 보시면은 새롭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가 새롭게 바뀐 부분인데요. 너무 이렇게 자세한 내용 알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신다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 과거에 비해서 이 제출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냈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부 조건이 더욱더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또한 이 신고 항목들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금액만 적었으면 되는데 이러한 금액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체크하는 난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요. 또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너 조금은 의심스러운데 증빙 자료를 낼 수 있겠니? 그랬던 분들만 증빙 자료를 냈었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조건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각종 객관적인 증빙 서류도 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출 대상이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이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이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으면 됩니다. 이제는 하지만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이 조정 대상 지역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대상 이외뿐만 아니라 이 조정 대상 지역 이 3억 이상 주택에서도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지역이었죠.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에서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 자체가 조정지상 내에 3억 이상 주택인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이상 주택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참고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과거에 이제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전 지역이 포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과 대구 수성 지역, 세종 지역이 이 투기과열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조정지상 지역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수원, 영통, 권원, 장안, 안양, 마랑구, 의왕시까지 총 5곳이 또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31곳밖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이 45곳까지 확대가 됐다는 건데요. 이제 내가 매수하는 지역이 이러한 지역 내에 속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이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지 되는구나 꼭 확인하실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목록들이 조금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과거의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 자금 조달세 계획서 내용들을 보면은 증여나 상속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한 이 현금 등의 자산 종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 또한 그 밖에 차익 금액, 제공자가 금액, 다 금액만 적으셨으면 됐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새롭게 변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는 증여 상속 금액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액들 증여가 누구한테 됐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현금 부분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지 아니면 내가 그 외에 비트코인 자산들의 이러한 현금들인지를 정확하게 또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 주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이러한 것들도 금액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밖에 자금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내 돈도 내 돈이고 와이프 돈도 내 돈이다. 이제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 돈인지 누구의 돈인지까지도 새롭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래할 때 계좌를 이체로 해가지고 등록된 금액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보증금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변모가 되었는지 하면은 이 과거의 자금 조달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 편법 증여나 이 대출 규제 위반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자금 조달의 지급 수단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주담보대출인지 아니면은 차용증을 세서 새롭게 이 집을 매수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증빙 자료,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조금은 추가되었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한 후에 세무서에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냈었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20살짜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너 이 돈을 어디서 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게 됐니? 조금은 의심스러우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한해서 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냐?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시에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서 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이제는 무조건 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투기가열 지역 내에 9억 이상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어떠한 서류인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자기 자금 부분과 차익 부분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편리하게 조금 이해하시기에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 자금 같은 경우는 내 돈이겠고요. 차익금 같은 거는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어떤 것들이 그러면 있을까요? 이 금융기관의 예금 금액,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은 내 돈이겠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을 했을 때 그 돈도 아마 내 돈이 될 것 같고요. 증여, 상속,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다. 그 돈도 내 돈입니다. 그다음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내 돈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했었을 때 발생되는 금액도 내 돈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 예금 기관에 통장에 내 돈이 있다. 이런 때는 이 예금 잔액 증명서를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식을 내가 매각을 했다. 그러면 주식거래 내역서를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증여나 상속을 받았으면 증여 상속세 신고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현금 등의 그 밖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이나 원청 증명서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을 했었을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꼭 첨부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내가 빌려서 집을 산다. 그랬을 때 금융당국에서 주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럴 시에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꼭 내셔야 되겠고요. 또한 임대보증금을 대처
대처를 해가지고 집을 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필히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이 집을 사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같은 경우는 꼭 차용증을 첨부 자료로 내셔야 됩니다. 조금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필두로 해서 꼭 첨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총 15가지 증빙 자료입니다. 이 15가지 증빙 자료 꼭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그러니까 작성을 해야 되냐, 조금 작성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투기일가요 지구 내에서 10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의 통장에 예금이 3억이 있고요. 또한 주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처분하면서 4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조달 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 여기 금융기관의 예금 금액의 3억,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3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말씀드렸죠. 처분 금액이 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억 이 부분에서 부동산 처분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합산 금액 7억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담보대출 3억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죠. 3억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이 주담보대출란에도 3억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을 적어주시면 10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소명 자료를 내야 되냐? 왜? 투기가지구 내에서 9억 이상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첨부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서류냐? 내가 예금 기간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 확인서가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투기가요지구 내에서 11억짜리 주택을 매입하는 내가 내 통장에 예금 금액이 4억이 있고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고요. 또한 아버지께서 증여를 3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담보대출을 2억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1억을 받는데 회사 지원금이나 주담보대출이 잔금 시에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정리는 똑같겠죠. 예금금융기관에 내가 4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주식을 처분하면서 1억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3억이라는 금액을 상속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억 적어주시고 과거에 없었던 직계존속에 체크를 해주면서 아버지가 이 증여를 해줬다고 체크를 또한 부까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산 금액 이 소개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담보대출 2억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담보대출이기 때문에 2억 적어주시고 합산 금액 2억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담보대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지원금 1억까지 해가지고 총 대출 금액이 3억입니다. 총 합산 금액 11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필요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내 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증명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주식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신고서와 더불어서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았고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잔금 지급 후에 실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잔금 지급 후에 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 시에 이러한 소명 자료를 내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가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처분 금액이 4억입니다. 부동산을 4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4억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지급한 이후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매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을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10억 후에 양도세를 1억을 냈다. 그럼 9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하시면서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적어주실 것 같고요. 오늘 내용에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69 게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요. 이 369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했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지역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이럴 때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필수로 적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투기가열 지역 내에서 9억 원 이상이 초과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잘 풀어주셨는데 369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1,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의외의 지역이 등장을 했습니다. 용두동인데요. 이곳의 입지부터 분석해 주세요. 예, 용두동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인데요. 이 용두동 한다면 조금 어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청량리역 하시면 다 아실 텐데요. 청량리역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도보 3분 내에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도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신다면 이 용두동 바로 아래쪽으로는 동대문 구청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두역이라고도 불리고요. 용두역 앞쪽으로 보신다면 동대문 구청과 동대문 구의회 홈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겠고요. 그 위쪽으로 보신다면 1호선 청량리역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차후에 GTX 노선까지도 확충될 예정이고요.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강남의 접근성 약 25분에서 30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풍부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용두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두동 중심으로 보신다면 약 10여 개 이상 국내 최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풍부한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 재래시장의 임차 상인들의 수요까지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개발 호재까지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청량리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청량리역 한다면은 노후된 이미지, 낙후된 이미지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량리 일대를 이 도시형 재생 2단계로 선정함으로써 이제는 이곳에 200억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청량리역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청량리역 한다면은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제는 지우셔도 됩니다. 이제는 청량리 일대가 청량리 4구역으로 재정적인 촉진지구가 들어섬으로써 이곳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업무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인과 더불어서 이 청량리역 4구역 바로 앞쪽으로 보신다면은 이 동부청과시장 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또한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는 풍부한 교통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에는 광역급행 노선인 GTX 노선,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나의 노선만으로도 충분한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지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고요. 강남의 접근성도 C노선을 이용하실 때는 단 한 정거장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면목성 경정차까지도 착공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도심의 접근성 지금보다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예정인데요. 청량리 한다면 이제 노후된 낙후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이름에 날리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예, 청량리역 인근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 가지고 노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얼마나 개발지에서 근거리에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변에 투룸 시세가 3억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 월세가 90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했고요. 이 전세 실투자금은 6천에서 7천, 월세 시에는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대웅 이사님과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사님,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앞서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성대웅 이사님의 1대1 맞춤 상담입니다. 주제는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전화주세요.
네, 일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산 DNC 성대웅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